마이크론 호실적, 어제 시장이 환호했던 핵심이었습니다. 늘 시장은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호재에 대해서 부메랑도로 다가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간밤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초호황 움직임 속에 메모리 가격 상승 움직임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이 메모리 가격 급등이 소비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치플레이션, 그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악재성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간밤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까지 오늘 개장 중계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움직임 체크합니다. 지금 현재 IT 투톱은 프리마켓에서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돌아서는 시도가 나오고는 있고요. 오늘 정규장 분위기는 과연 어떠할까요? 일단 보합권 전후의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장 쉬어갑니다. 1%의 약세. 이틀 전에는 삼전 닉스 안에 삼성전자의 날이었고 어제는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프리에선 일단 SK그룹 안에서 하이닉스와 스퀘어는 약세, 다만 지주사 SK는 또 올라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삼성전기는 0.35%로 기판 안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부장에서 원익 IPS, 최근 SK와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팹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는 가운데 오늘 2.3%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연일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바이오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대표 주자 알테오젠이 오늘 추가적으로 1.5%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최대 규모의 LO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실까요? 6위에서 10위권까지의 분위기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 지주사로 볼 수 있는 계열사 지분가치 부각되는 물산과 삼성생명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 그리고 삼성 SDS도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SK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룹사 대대적인 투자 소식과 함께 지주사가 4.6% 올라가고 있다는 점, 오늘 하이닉스 약세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알테오젠의 강세와 함께 오늘 두드러지고 있는 바이오의 정규장 분위기 연속성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리가켄바이오가 6.7%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증 투자 유치 소식 반영하면서 오랜만에 양봉 기록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2.5%의 오름세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를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의 시세 보겠습니다. 로켓헬스케어 최근 들어서 정말 작은 의료 AI 가운데서도 급등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개별 주자로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 어제 SK그룹주의 급등 움직임, 오늘은 삼성그룹주가 부각이 되는 가운데 삼성 SDS가 급등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래 상단에는 SDS는 빠져 있는데 대신해서 엠로가 또 대주주죠. 엠로가 그 삼성 SDS와의 연결고리가 있죠. 오늘 20%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주요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 정규장에서는 과연 어제 시간의 거래 분위기를 이어갈까? 이게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여줬던 폭등은 정규장의 분위기를 이어가기에 충분했었는데요. 정말 실적이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만큼 완벽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간밤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애플은 빠졌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치플레이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연초 1분기 동안에만 하더라도 이 메모리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 제품 가격 상승과 관련된 칩 가격 오름세에 대한 우려감들은 심심치 않게 계속적으로 리포트를 통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기습적 가격 인상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쇼티지 때문에 원가 상승 너무나 높아져서 우리가 가격 방역 필요하다. 결국은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크게 가격이 부품 가격이 오른 건 역사상으로 없었다면서 가격 인상의 배경을 발표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맥, 아이패드, 비전 프로 이렇게 애플 미니까지, 아이폰까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감에 애플 주가는 6%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가격 인상을 단행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그래서 소비자 제품 가격 인상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경제적 혜자가 있다면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움직임 속에 주가는 일단 빠진 상황입니다. 칩플레이션은 앞으로 반도체 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서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이 부분을 앞으로 지켜보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제 확인할 내용은 애플의 실적 발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다음 달 본격화될 어닝 시즌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는지 혹은 투자 규모에 있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다소 위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칩 가격의 상승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대적인 캐펙스 투자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HBM 초호황을 이끌었고요. 이로 인해서 디램 가격 포함해서 메모리 가격의 인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가 여부는 앞으로 추후적으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이제 유가, 실적,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 이 세 가지를 관찰해 나가는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뉴스 7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고요.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플러스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7월 말에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전히 HBM 초호황과 메모리 칩플레이션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캐펙스 투자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개별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물론 레버리지 ETF와 관련돼서 이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하는 수급적 악재를 반영하는 움직임은 꽤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 투톱에 집중되고 있는 상승 움직임은 배경이 되고 있는 건 역시 이 두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라고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쇄적으로 지켜봐야 될 수급적인 악영향도 있지만 순기능적으로 봤을 때 소부장을 이끄는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투자 아이디어가 과연 어디까지 확산되느냐 여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될 텐데요. 지금 삼성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타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삼성이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6월 29일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 텐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투자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반기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이 재분배와 관련된 이슈들도 참 민감하지만 꾸준히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재투자로 이어지는 그림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는데 이 맥락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2,095조 원까지 불어났잖아요. 절반 가까이 되고 우리 GDP 작년 한 해 규모가 2,600조 원인데 거의 여기에 절반에 다 단행하는 거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호남, 충청 그리고 기존에 발표가 나왔던 용인 그리고 2차 전지와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 대대적인 투자 규모가 지방권까지 분산이 되면서 반도체 투자와 2차 전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투자의 물줄기가 확산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재원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3년 이 합산 영업이익으로 단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원래도 순현금 차원에서는 든든한 삼성전자지만 3년간의 투자 재원은 충분하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룹주들의 시세 움직임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그룹주들 어제 SK의 대대적인 투자 뉴스와 함께 이터닉스가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SK그룹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그룹주의 날이 될까요? 일단 시세의 한판에 보고 계시는데요. 대대적으로 이런 투자가 단행된다면 중심권에 있는 건 역시 삼성전자일 겁니다. 오늘 정규장 양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여기에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물산과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투자,
건설과 관련돼서도 이제 본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순환 그림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S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투자 내용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구축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삼성그룹주의 AX 이 대전환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의 앞으로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물산과 생명 오르는 모습과 함께 어제 삼성전자의 이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대안적인 투자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올라갔었는데요. 여기서 신세계, KCC, 베뉴지, 저희 이충원의 유망주 레이더 때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들 종목들의 추가적으로 계열사 이 지분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세계 오늘도 3%가량의 오름세, 본업과 함께 삼성 이 생명의 주주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 부각되는지 여부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K그룹 계속적으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AI 컴퍼니 투자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또 단독 보도를 통해 나왔고요. SK텔레콤 사실 이 반도체 이 계열사는 아니죠. 그런데 통신사인 SK텔레콤 쪽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법인 솔리다임 개편 측면에서 AI 컴퍼니의 출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I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에너지 투자 통합 플랫폼으로 앞으로 AI 컴퍼니는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AI 컴퍼니에 대해서 밸류체인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요, SK 이터닉스 어제 분위기 뜨거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짚고 가보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 역할을 하게 되고, SK텔레콤이 신규로 출자를 통해 이 AI 컴퍼니에 투자를 단행하게 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종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인프라, 전력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이 측면에서 어제는 주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신재생 쪽으로 SK 이터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비반도체 출자도 함께 단행이 되고요. SK그룹 지주사에서도 지금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프리마켓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텔레콤과 지주사 중심, 그리고 어제 반응이 나왔던 이터닉스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ADR이라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지금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재료인가도 잠시 후 해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리포트 내용 바로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당일 리포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이크론의 강력한 실적으로 다시 한번 MLCC 기판에 대한 호황 기대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LG 이노텍도 반등을 오늘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내내 쉬어갔던 이노텍에 대해서 오늘 KB증권 보고서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재점검해봅니다. 목표가 200만 원을 유지했고요. 실적 서프라이즈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며 2분기 어닝 서프를 전망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은 전년비 무려 1680%의 성장 2028억 원을 예상했고요. 두 개 분기 연속된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하며 AI 반도체 기판 가동률 무려 100% 근접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고객사의 요청으로 서버용 FC BGA 신규 증설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 1,400억 원에서 이러한 장기 공급 계약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28년에는 1조 1,000억 원,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실적 가시성 기대를 높인 건데요. 반도체 사이클과 동행하고 있는 AI 기판, 이에 따른 수요로 최근 계속된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실적 기반의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LCC 쪽에 대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A텀에 대한 밸류 파인더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형 변압기 회사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러한 선박 엔진에 탑재되는 모듈을 제작한 회사를 인수해서 매출의 급증을 보였고요. 여기에 올 4월에는 현대 모비스 차세대 이 EV 플랫폼 부품사로 선정돼서 무려 2033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납품 수주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MLCC 유통 관련 자회사인 청안전자가 이 실적 개선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실적과 함께
MLCC부터 로봇까지 모멘텀도 풍부하다라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10%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봉의 길이가 깁니다. 그만큼 변동을 보인 건데요. MLCC 키워드 잡고 오늘은 중심을 잡아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호황, 최근 신재생 에너지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산업 분석 보고서 하나증권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해 5월입니다. 이 글로벌 ESS 설치량이 누적으로만 전년비 20% 증가한 가운데 태양광 연기 ESS를 떼놓고 봤을 때는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5월만 떼어놓고 봐도 무려 51%가 ESS 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럽 시장에서는 확대 기조가 나오고 있고 비중국 공급망 기반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가운데 이 국내 셀 메이커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관련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기재하게 됐습니다. 이 반도체 수급 심화로 최근 연속성을 보이기 어려웠던 2차 전지인데 이러한 반도체 호황 그리고 태양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세울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떤 준비로 또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다음 주면 7월이죠. 일단 야간 선물 지수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코스피의 예상 호가가 2%가량 마이너스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1.8%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 준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창희 대표님, 네. 삼성의 이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온 대대적인 1,000조 원 투자. 네.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만조 잘못 나갔는데 저희 1,000조 원으로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1,000조. 네.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수혜 가장 많이 받는 것 어디로 투자하면 될까요? 결국엔 반도체 쪽이 아닐까 판단하고 반도체다.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저는 에너지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나온 게 뭐냐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부족해서 공장을 빨리 지을 그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남 쪽으로 선택을 된 거는 호남은 그래도 청정 에너지 발전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하죠. 친환경 이런 부분들도 그 탄소 제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입지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다고 에너지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용수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가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직간접적으로는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하이닉스가 웨이퍼 생산 2배 늘린다고 하면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시세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쪽은 조금 동시호가라서 뭐라고 딱 말은 못하지만 약하지만 전공정은 그래도 좀 강한 편이거든요. 동시호가 시세를 본다면. 그럼 결국에는 전공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접근을 선별적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SK 그룹주 좋았잖아요. 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삼성 SDS의 급등도 눈에 띄는데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와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반도체만 투자한다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S 말씀하신 거죠? SDS 같은 경우는 네오 클라우드 시장. 그러니까 지금 SK도 아까 브리핑 하셨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SK텔레콤과 같이 협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오 클라우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고 저도 그냥 들은 얘기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또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럼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네오 클라우드,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 임대업 쪽으로 찾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이미 일본에다가 AI 팩토리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 미국에도 짓기로 했던 것이죠. 그럼 삼성전자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면 어쨌든 이게 뭐 순환 출자든 뭐든 뭐 본인들이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 SDS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러한 것들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부장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이제 관심주가 결국은 반도체로 나와서 정태근 이사님 SK 네. 하이닉스 주셨어요. 삼성전자도 투자, SK 하이닉스는 네. AI 컴퍼니 설립. 여기에서 힌트를 더 보시면서 좀 더 단기적으로 매력도 높다고 보셔서 주신 거예요? 직관적인데요, 투톱이 나온 건. 네. 제가 5월 달에 삼성전자 맞아요.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다른 종목하고 요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디랑 고민하셨어요? 삼성물산이요. 물산. 네, 아, 삼성물산하고 네.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확실한 쪽으로 일단 정말 확실하게 좀 붙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15%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뭐 마이크론 실적을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이제 HBM 포함해서 디램 공급을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내년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협상을 진행이 될 건데 내년에 HBM 공급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HBM 익스포저가 높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전체 매출 대비해서 HBM의 어떤 매출 비중이 40%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HBM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내년에 어떤 실적 전망치는 또 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범용 디램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을 또 늘린다고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HN3를 생산하던 라인을 HN4가 아니라 범용 디램 쪽으로 전환을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3년 단위로 DDR5 공급 계약이 체결이 돼 있고 그리고 여타 이제 디램 공급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또 90% 이상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뭐 삼성익스는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50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는 265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 연 목표가예요? 올해 안에? 네, 다음 달. 지금 들어가도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테크윙 주셨습니다. 여전히 소부장. 여전히 아니라 사실 이런 반칙 종목은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찾아보자 그러면 테크윙 가지고 나와봤어요. 나도 투톱은 좋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부장 쪽을 좀 본다라면 이제 전공정 장비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장비, 특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HBM 검사 장비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잖아요. HBM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앞으로 더 많이들 할 거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장비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기다 이제 테스트 핸들러 제품은 안정적인 매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본다라면 진짜 뭐 이건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한 4만 5천 원대, 6천 원대 내려오면 또 한 6만 5천 원대, 7만 원대 반등해주고 이걸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러면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 네.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한 9만 원, 뭐 7만 원,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9만 원으로 네, 9만 원. 주셨어요. 네. 그리고 52,000원, 5만 원대 내려오면 바로 200일선, 120일선 지지하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에 따라 지금 매력도 높아졌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공감대 주셨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호가상으로 한 4%, 5% 가까이 빠지면서 지수가 여전히 예상 호가상으로 마이너스 2%거든요. 정규장 분위기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함께 시장 문 열어보시죠.